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용산 인적쇄신 개각 네.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뭐 얘기죠? 뭐 일단 대통령실의 설명을 보자면 그렇습니다. 일단 인적 쇄신이나 개각과 관련해서는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고 예.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예. 얘기입니다. 일단 예산안 처리가 끝난 뒤에 이루어질 거다라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얘기를 한 건데 인적 쇄신과 개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검증에 들어간 상태고 예. 국회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민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라는 게 지금 대통령실의 이제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은 게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인데 예. 얼마 전에 이제 음주운전 문제 때문에 이제 징계를 받았다가 이제 복귀를 했는데요. 뭐 곧바로 복귀를 하지 않고 병가를 냈다가 예. 좀 최근에 좀 복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강기훈 행정관에 대해서도 뭐 병가와 인적 쇄신이 연관성이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정리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다. 예.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뭐 그 전에 이제 있었던 여러 이제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제 호응을 하는 것 같은 모양을 이제 예. 취하려고 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과를 봐야겠죠. 예. 그동안 뭐 한다 하고 안 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네, 뭐 그 첫 번째 사례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꼽는 네. 거는 얼마 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직접 언급을 했던 인물인데 강훈 전 대통령 정책홍보비서관. 예. 이분이 지금 이제 한국관광공사 사장 후보로 최종 올라갔다가 주말 동안에 이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인적쇄신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게 지금 대통령실의 설명인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얼마나 좀 속도감 있게 또 이제 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와중에 민주당은 어떤 이른바 독소 조항 뺀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요, 특검법이요. 네. 내기로 했다는 거죠. 네, 예.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14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한 세 번째 방안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건데 그때 그동안의 내용을 조금 바꿔가지고 수사 범위가 그동안에는 총 14가지 부문에 걸쳐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국정 개입, 그리고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등등 예. 14가지 항목이었는데 이걸 좀 줄여서 예. 전체적으로 좀 폭을 좀 축소를 해서요. 그리고 그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좀 고쳐서 예. 국민의힘도 좀 동의할 수 있게 바꿔보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민수 대변인이 오늘 밝힌 걸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하고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선거 개입 사건 의혹 사건 그리고 이제 명태균 사건의 의혹을 밝히는 쪽으로 수사 범위를 좀 축소하고 예. 제3자가 추천하는 방안을 담은 수정안을 이번에 본회의에 올리겠다. 라는 예.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 이 예. 방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이제 공이 넘어가는 셈이 되니까요.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해보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 보겠다. 뭐 이런 의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이제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예. 읽힙니다.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주말까지 별도의 이제 구체적인 일정을 잘 안 잡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민주당이 이제 주말 집회를 공격하는데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 이번 이제 그 주말 집회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집회고 예. 새몰이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바꾸기 위한 일종의 무력 시위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초점을 좀 옮겨보려는 뭐 그런 이제 분위기로 좀 읽히고요.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제 가능하면 당에서는 이제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읽힙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이 뚜렷이 있나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 그동안 굉장히었던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를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한동훈계의 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조경태 의원은 이 자리에서요. 지금 상태면은 독소 조항만 제거되면 네. 민주당의 안을 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그 안을 차라리 여당 자신들이 내야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단 말입니다. 조경태 의원뿐만이 아니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독소 조항이라고 주로 거론했던 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고리를 다 쥐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당내 경선까지
국민의힘의 그 당시 이제 대선 경선이라든지 공천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국민의힘 당에 대한 수사가 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할 수도 있고 관련된 정치인들의 숫자가 너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한미스 대변인이 브리핑한 내용을 보자면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걱정할 부분들 혹은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던 부분들을 상당히 좀 덜어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소 좀 이제 곤란해질 수 있는, 곤혹스러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조용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네,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의 너무나,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뭐 기자들이 질문을 하더라도 전에 답변한 적이 있다든가 앞에 얘기를 이제 가름하겠다든가라고 해서 이제 모호한 태도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답변한 것이 특검법이 이러이러한 독소 조항이 없어지면 물론 최이병 건이지만요.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어떤 특검 자체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직접적으로 강조해온 입장에서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전에 얘기를 해온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리 봐도. 뭐 그렇습니다. 다만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수정안을 민주당이 제출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선고에 집중돼 있는 시선을 흩뜨리기 위해서 교만하고 얕은 술수를 쓰는 것이다. 그건 그거고 이거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상식선에서 보자면 이제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판결 공판만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판의 이제 공판 과정 자체는 다 이제 끝났고 남아 있는 거 이제 판결문을 발표하는 판결 공판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저로서는 납득은 안 가는데 어쨌든 납득까지는 않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이재명 방탄 이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앞으로는 얼마나 이탈표가 나온지가 어떤 관전의 최대 포인트겠군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뭐 지난번에는 저희가 설명해드렸다시피 이제 4표 정도 이탈표가 나온 걸로 분석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모두 찬성표로 간 건 아니고요. 기권으로 가거나 이제 무효표가 되거나 한 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의결됐을 때 통과가 되려면 8표 이상이 이제 찬성 투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뭐 분위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정면 대결할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다 갑자기 어떤 굉장히 수그러든 모습입니다. 근데 그 배경을 알 수가 없다는 건 설명이 있어야 될 텐데 태도가 변하려면 이 기자회견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국민 여론은 그렇지 않은 게 분명한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국민 여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제 그 여론조사가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1월 1주차 그러니까 지난 4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거든요. 여기서 이제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제 지난주 조사 대비해서 0.1%포인트가 낮아져서 22.3%. 리얼미터와 에너지경제신문 조사에서는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번 갱신을 했고요. 그리고 부정평가는 75.1%. 이것도 역시 취임 이후에 이제 최고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 조사를 하면서 대국민 담화에 대한 의견도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69.8%가 나왔고요. 공감한다는 의견이 27.3%였으니까 이건 뭐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하신 건데요. 것처럼 이제 압도적인 비율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난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내용이 의혹을 불식시킬 만큼 충분하지는 못했다. 뭐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이런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는 특검에 대해서는 완전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반면에 장외 집회는 또 범죄 행위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주장을 하거나 안 하걸 떠나서 국민들이 자기 정치적 의사 표현을 길거리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는 건 약간 난폭한 규정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회의 의미를 이제 시민 참여보다는 민주당 주최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해석을 하려는 것 같은 이제 분위기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집회를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목적으로 동원한 거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범죄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동원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건가요?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상당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간 시민들도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장애 집회의 어떤 폭력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물론 비난한다면 폭력 행위는 불법 행위죠. 그런데 그 장애 집회를 좀 뭉뚱그려서 범죄 행위라고 비난하는 듯한 모습, 이게 적절한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 주최 측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제 수십만 명이 이제 참여를 했고 뭐 현장에 나갔었던 그래서 이제 취재했었던 그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이 주도한 집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반대 진영,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혹은 이제 보수 지지층에서도 나온 집회가 또 별도로 일종의 맞불 집회처럼 같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단순히 싸잡아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집회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는 거는 좀 무리한 면은 있습니다. 경광부회라는 느낌이 약간 드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런데 이 검찰 수사 얘기도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이치 전주 손 씨요. 네. 이 기소할 때마다 왜 성격이 바뀌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문 투자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제 2심 때 유죄가 인정됐었던 전주 중에서 이제 손아무개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아무개 씨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검찰이 뭐라고 이제 규정을 했는지를 봤더니 이 손모 씨라는 분은 주식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난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이제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검찰이 했었던 이제 설명 당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이제 검찰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손모 씨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도 독자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결정하는 이제 판단력이 있고 주가를 분석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전문 투자자에 가깝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서 김건희 여사하고 대비를 시켰거든요. 김건희 여사랑 다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손모 씨는 이제 사실상 전문 투자자에 가까운 사람이고 그래서 2심에서도 이제 유죄를 받은 것이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주식 매매 모르는,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전문 투자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 죄를 물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었던 건데 정작 또 대법원에 상고를 할 때는 손 씨가 주가 조작 범행을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2차 주포 김모 씨가 지시하는 데에 따라서 이제 매매를 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또 성격 규정이 좀 많이 달라졌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모 씨가 도이치 주식을 투자한 이유는 오로지 단 하나, 주포인 김 씨의 권유 때문이고, 주로 이제 음식점이나 부동산 관련 사업, 요양병원 운영 등을 이제 해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 경험도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를 설명할 때랑 대법원에 상고를 할 때랑 전혀 다른 논리를 검찰이 냈다. 의심하는 쪽에서는 검찰의 논리가 이렇게 180도로 바뀐 이유가 뭐라고 해석하는 건가요? 뭐 그건 이제 그때 달라지는 논리라는 얘기인 거고 결국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를 주기 위해서 검찰이 무리한 주장을 했었던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에 유리하다면 이쪽에선 이런 주장하고 저쪽에선 저런 주장한다는 의심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같은 검찰인데 왜 같은 사람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느냐. 뭐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주식 투자에 문외한이든 아니든 전문성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게 왜 주가 조작의 이제 공범으로 기소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은 있었습니다만 그거와는 별개로 검찰 내부에서도 논리가 좀 모순된다. 뭐 이런 지적이 있는 거죠. 비판하는 쪽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위해서 참 검찰이 애를 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무리를 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명태균 씨요. 녹취도 공개됐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민주당에서 새로운 녹취를 공개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명태균 씨가 이제 사실상 지배한 걸로 보이는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볼까요? 그러면 그때 ARS를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편 지지자가 누군지가 쫙 뽑아져 나와요. 자, 그리고 우리 저 사무실에 가면 전화 콜센터 해놨어요, 안 했어요? 이제 이번 주말에 하죠. 자, 15, 16일에 딱 땡겼어. 자, 그 다음에 진짜 돌아가는 날,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 상대 지지자한테 전화하자. 그만 전화 받았다고. 이제 그 다음부터 자기 전화 받았다고 전화 받나? 사실 인간은 불가능은 없어요. 그래 저기서 전화하지 뭐. 그 왜 전화합니까? 아니 우리가 뭐 여론 조사하는데 언론사에서 자체 조사 안 됩니까? 아니 그 당에서 그날 잘 조사한 거였어요. 우리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조사하면 모른대. 아니 대한항공 비행기 뜬다고 아시아나 비행기 뜨면 안 돼요? 그거 같으면 전화 계속 하는 거지 지지한테. 그럼 그만 받았다고 막 올린다. 그러면 막 와 밴드에 막 다 받았어 이게. 비행기가 대한항공 타야 되는데 아시아나 탄 놈도 막 우리한테 받은 놈 막 더 올려. 와 근데 개표해 뻗는데 이 먹고 대한항공 반밖에 안 탔네. 나는 결제 잘해주면요 다 갈아주죠. 세상에 안 되는 게 있다고. 아이고 씨. 내 말 틀렸어.
그럼 컴퓨터 임대 다 하고 네. 그 15짜리 했더라. 그 임대 싹 해갖고 싹 세팅해갖고 요 좀 돌리고. 자,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해석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명태균 씨가 미리 ARS 여론조사를 돌려서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지 성향을 파악한 뒤에 그걸 공식 여론조사 때 방해 조사를 실시하는 식으로 이제 경선에 개입을 했다. 이제 이런 어떤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미래한국연구소가 전에 이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 57만 명의 이제 명단을 확보를 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당시 홍준표 대선 캠프가 역할을 해줬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명단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그걸 통해서 샘플 한 11,000여 명 정도, 그 외에도 수만 명 정도의 당원들의 지지 성향을 이제 파악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가지고 코드화까지 시켰던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걸 어디에다가 쓰느냐 봤더니 공식 경선 여론조사가 있는 날,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있는 날 별도로 여론조사를 돌려서 이 대상자들한테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그 당원들은 당에서 실시하는 본 경선 여론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조사와 이 조사가 다른 건 줄 모르고 자기는 당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답변한 걸로 착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얘기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응답했어야 되는 이제 공식 여론조사에는 이미 응답을 했기 때문에 답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명태균 씨 본인이 얘기한 대한항공 비행기가 뜬다고 해서 아시아나 비행기가 뜨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아시아나 비행기를 대한항공에는 같이 띄워서 원래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탔어야 되는 다른 사람의 지지자들을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쪽으로 유도한다. 그래서 정작 도착지에 가보면 대한항공에 원래 탔어야 되는 사람들은 안 탔다. 본 경선에 응답을 안 하는 다른 지지층들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선 결과를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건 명백히 어떤 조작인데요, 보면. 이게 이제 뭐 검찰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지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만 이제 명태균 씨가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는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조작인데요, 이거는. 뭐 이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건 언론사에서 그냥 우연히 동시에 여론조사를 돌렸을 뿐이지. 아니 그거는 우연히 돌린 건데 그 의도가 분명히 자기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착각하게 해서 본 조사를 그렇습니다. 왜곡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명하라라고 설명한 거죠. 그건 어떤 핑계거리를 만드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실제 의도는 본 조사를 왜곡시키기 위한 분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행위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설명에 따르면 그런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제만 되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을 주게 되면 다 가르쳐 줄 수도 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대목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임대를 싹 해가지고 세팅해서 땡땡도 돌려보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 이제 특정 인물에 대해서 그 뭐 사무실이라든지 컴퓨터를 빌려가지고 이걸로 이제 미리 여론조사를 돌려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는 것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런 식의 이제 작업들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아까 그 설명을 들어보면 굉장히 들떠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세부적인 상황을 강조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 맞다면 정말 어떤 수시로 이런 어떤 허위 조작을 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 구속영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조금 전에 검찰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7분쯤이고요.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2022년 6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약 9천만 원 정도의 세비를 받은 혐의, 이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에서 일부를 경북이나 경남 지역의 예비 후보들한테서 따로 돈을 받은 그런 혐의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총 3명인데 2억 6천여만 원 정도를 명태균 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건넸고, 근데 이제 공천은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일부 돈을 나중에 김영선 전 의원 측을 통해서 이제 일부 돌려받은 걸로 지금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내용을 더 들여다봐야 될 것이 한겨레에서 이제 단독 그 보도를 오후에 내놓은 내용을 보니까 이 구속영장 안에
어떤 혐의들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이제 봤더니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된 의심을 받고 있는 대선 여론조사를 이제 그 불법으로 제공했다라는 의혹, 그리고 이제 창원 산단 개입 의혹, 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속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은 걸로 지금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당분간은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대한 수사로 이제 확대되기는 좀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밀도로 실제 구속을 이제 받아내기 위한 영장인지, 혹은 야권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이제 형식적으로 던져놓은 구속영장인지, 이런 것들도 좀 면밀하게 내용을 좀 살펴본 뒤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요. 임경빈 작가 설명했듯이 이 지금 11명의 검사를 투입한 만큼 정말 단단하게 수사한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 결과물이 정말 그거에 부합하는지, 영장 내용이, 그건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서 그 박범계 의원의 해석에 따르면요, 뭐냐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어요. 박범계 의원은 뭐냐하면 명태균 씨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 청구는 굉장히 가벼운 혐의를 골라서 청구해주고, 명태균 씨랑 합의를 한 다음에 더 이상 어떤 용산과 관련된 폭로를 입을 닫기로 약속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의심을 하면서 박범계 의원은 그렇게 어떤 예언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만 보면, 물론 들여다봐야겠지만 지금 상황만 보면 표피적으로는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창원지검에서 공개한 내용에만 기반해서 보자면 지금은 이제 예비 후보자들한테서 이제 돈을 받은 뒤에 공천해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은 뒤에 실제로는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부는 이제 변제를 해가지고 이제 돌려준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건하고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창원시청의 이제 공무원들로부터 승진을 시켜주겠다라고 한 뒤에 이제 3천여만 원 정도씩을 이제 받았다가 승진이 안 돼서 나중에 이제 일부 변제를 해주는데 그게 이제 사기죄로 처벌받았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뭐 집행유예 이제 판결이 나왔었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들로만 보자면 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을 했다든지 혹은 이제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지금 창원지검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보증을 하고 명태균 씨나 혹은 미래한국연구소 쪽에서 공천해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용산과의 고리는 끊긴 상태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의심이죠. 명태균 본인이나 그 주변 사람들만 사기 혐의를 갖고 있는 걸로 수사 고리가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제로는 구속영장에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됐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